문재인 정부 딱 그만해라. 그다음에 부처 정책에 간섭 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친윤정신 지도부 구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들은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제가 가까이서 선거 과정에서 예.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 안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한 예로 2022년 1월 대통령이 그 전에 12월 울산 회동위의 지지율이 쭉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대통령이 큰절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메시지가 되게 예. 단순화됐습니다. 오찬 간담회입니다. 근데 참석자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요 원형 테이블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총선에 출마를 한 전역 의원들 중에서 낙선하신 분 또는 아예 공천 자체를 못 봐서 낙천하신 분들을 초대한 오찬 자리였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당선한 의원들 또는 당선자보다 낙선한 의원분들을 더 먼저 만난 거예요. 글쎄요. 요거는 김종욱 청와대 행정관? 네. 당선자보다 낙천자를 먼저 초청해서 오찬을 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가장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만났다는 의미에서는 유의미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아픈 얘기가 나올 때가 또 이분들이죠. 따지고 보면. 가장 선거에 어려움을 처했고 그리고 결과는 낙선이었거든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셨을 건데 얼마나 많은 국민 유권자들에게 이런저런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들을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아플 수 있는 측면이 있지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예. 총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공개적인 예를 들면 사과, 반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당 당대표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인사 문제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뒤늦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영수회담을 전화를 한 팀이 분명히 있었었고 또 하나는 아니 그 고생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지 않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왜 모든 수순이 정반대로 돼 있지?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의와 선거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여러간 많은 어떤 비난들을 들으면서 이번에 했던 낙천자와의 회동은 저는 그나마 수순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를 이제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문재인 정부 딱 그만해라. 그다음에 부처 정책에 간섭 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친윤정신 지도부 구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은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또 이번에도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또 불통인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얘기하면서 불통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낙천자들과 처음 만난 그 초심처럼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또 조금 있으면 불통이라는 얘기 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참패한 것은 사실이고 참패의 원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오찬 안 하고 그냥 얘기 좀 해봅시다 가지고 했다면 뭐 더 센 얘기들도 나오고 생생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겠죠. 사진에는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었어요. 한 70명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도 모르다고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러는 상황인데 나름 노력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더 바꾸라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일단 뭐 한 50여 명. 근데 아마 당 지도부 포함하면 50명 이상이에요 지금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고견 많이 들러달라 등등등 얘기했어요. 하나 더 보죠.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요. 배후 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어렵습니다.
소통 강화하고 내용이 위로 잘 전달돼야 합니다. 당에서 소외된 사람들 끌어안아 위원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김기용 전 부대변인.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을 좀 전화 통해서 취재를 좀 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네요. 총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뒷받침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네.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19일 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때 국민께 죄송하고 뭐든지 하겠다. 저부터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한 거로 이제 국무회의 그 이후에 이제 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변화를 한다는 건 그 인식과 반성과 그거를 토대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변화가 있는 거고요. 예. 뭐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저는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그 전에는 이제 정무수석이 옆에 가서 이제 전화를 바꿔주고 그런 형태였는데 직접 전화를 예. 걸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는 얘기까지 네,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무수석과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소개할 때 대통령이 또 직접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도 예. 받았고요. 그래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있어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것도 있고요. 저는 대통령을 제가 가까이서 선거 과정에서 예.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 안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한 예로 2022년 1월 대통령이 그 전에 12월 울산 회동위의 지지율이 쭉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대통령이 큰절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메시지가 되게 예. 단순화됐습니다. 그때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요. 그 젊은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대놓고서 앞에서 후보를 교체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때 이제 후보가 얘기를 다 들었죠. 근데 저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의 그 안면 근육의 변화, 떨림 그런 걸 봤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연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연수 문제를 낸 게 뭐냐면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소한 것 같지만 변화의 어떤 시작이었고 예. 저는 영수회담의 결과가 그리고 그 만남이 협치의 복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의 어떤 본격적인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통화를 해본 여기 오늘 간담회 참석하신 의원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들 본인도 한 게 또 있고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소개한 게 이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민심을 좀 여러 각도에서 접해달라. 여러 각도에서 민심을 접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총리하고 장관에게 좀 권한을 줘라. 네.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라. 직접 권한을 행사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한 중진 의원이 되고 낙선하신 분은 오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따로 중진이면서 좀 낙선하신 분들은 좀 따로 대통령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사항도 좀 밝히셨더라고요. 이거 혹시 따로 좀 추가로 잡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따로 중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 이분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절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아닙니다. 예, 현역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게 그 위치가 대단하라가 아니라 여튼 도전을 했지만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현역이 아닌 낙선하신 네, 분들.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제가 오늘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 받았냐? 김기용 선배 오늘 오시죠? 이러는 거였어요. 거기 참석하는 줄 네,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 중에서 낙선한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낙선하신 분들 다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현역 의원 중에서 의원이었습니다. 낙선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갔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존중하고 해야겠지만 한 번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그런 과정 없이 또 예.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한 예로 들 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4시간 동안 40여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찬 시간이 1시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1시간 반에서 뭐 길면 그렇겠지만 한 40여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길게 못 그렇게 했을 많은 겁니다. 분들이 하시기는 어려운 예, 시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중진 그런 자리를 좀 그런 원했던 아쉬움을 것 좀 같- 나타내시기도 그렇죠. 했어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딱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만나고 싶으신 거군요, 지금요. 뭐
그리고 이제 민심이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영남 위주로 많은 분들이 됐습니다. 수도권에는 경기가 6, 서울이 11명, 그다음에 인천이 2명입니다. 예. 19명입니다. 결국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영남 위주의 어떤 민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을 다양하게 하라는 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 원내도 중요하지만 원내 의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서 원에 낙선, 그러니까 원에 낙선하신 분들도 좀 대통령께서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글쎄 제안일까요? 이런 권고를 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